테오도시우스 1세는 단일한 로마 제국을 지배한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죽으면서 스틸리코라는 유능한 장군에게 제국의 안전한 분배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분할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 세력은 뭐니 해도 알라리크였습니다. 알라리크는 서고트족의 왕이었는데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로마 군대의 일부에서 지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고 동로마의 주력군이 소아시아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틈을 노려 동로마 제국과 갈등을 만든 뒤 서고트족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의 성벽을 뚫을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방향을 돌린 알라리크를 막기 위해 스틸리코의 제국군이 서방에서 출동했지만 동로마 황제가 군대는 수도로 보내고 스틸리코는 다시 서방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떠나자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동로마 내부에서 권력 문제로 혼란에 휩싸인 상태까지 벌어져 알라리크는 그리스로 재진격하여 고대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인 아르골리스, 스파르타, 아테네 등 위대한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격은 스틸리코가 다시 서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오는 바람에 저지될 뻔했으나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스틸리코는 고트족이 도망치도록 놔두었습니다. 아마 알라리크와 비밀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든 알라리크는 퇴각하면서 약탈을 계속했고 궁지에 몰린 동로마 제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라리크는 동로마 제국 일리리쿰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당시 동로마 제국 내에서는 환관 유트로피우스가 사령관 가이나스를 시켜 라이벌인 루피누스를 살해했고 서로마 제국 내에서는 스틸리코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트로피우스는 공작을 꾸며 무능한 황제를 조종하면서 자신이 교육시킨 프랑크족 출신의 미녀를 황제와 결혼시켰습니다. 이후 정권을 휘두르며 매관매직을 일삼았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시골의 저택을 바쳐 아시아의 관직을 얻었고 다른 사람은 아내의 보석을 바쳐 시리아의 관직을 얻는다. 유트로피우스의 공직 대기실에는 각 지방의 관직 가격을 알려주는 요금표가 걸려있다. 그 황관은 일반적인 수치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를 지으며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듯이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팔고자 한다. 노예 출신의 거세된 황관이 이런 직책들을 차지하자 콘스탄티노플의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4년 전 루피누스를 살해했던 고트족 가이나스는 도시로 들어와 반란 계획을 세웠고 도시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제에게 유트로피우스를 넘기라고 협상을 제의했고 유트로피우스에 의해 황후가 되었던 프랑크족 여인 유독시아는 황제에게 유트로피우스를 손절하라고 꼬드겨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리자 유트로피우스는 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주교가 성당의 보호권을 행사하여 얼마간 목숨을 건졌으나 결국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가이나스는 황제로부터 군사령관직을 빼앗았고 자신의 권력 근거지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에서는 이 게르만족 군대의 세력 강화에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사회 불안이 계속되었고 병력이 수도를 떠났던 상태에서 군중들의 반란에 의해 이 게르만족 대장과 병사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모든 성문이 닫힌 상태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가이나스는 훈족의 땅까지 도망갔다가 훈족의 왕 울딘에게 붙잡혀 머리가 베어져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르카디우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알라리크는 일리리쿰의 사령관이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리리쿰은 서로마 제국의 관할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자기들 살자고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떼어준 셈인데 알라리크는 동로마 제국의 군사령관이자 일라리쿰의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리치는 그가 자기 고트족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탈리아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알라리크는 아마 스틸리코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알라리크는 부족을 이끌고 밀라노로 진격했습니다. 스틸리코는 황제 호노리우스를 로마로 피신하게 하고 북쪽의 게르만족들을 외교적으로 안정시킨 뒤 동쪽으로 진군했고 402년의 부활절 일요일에 폴렌티아 근처에서 서로마 제국 군대와 고트족은 맞붙었습니다. 스틸리코의 등장으로 고트족의 진군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라리크는 또 스틸리코에게 대패하여 일리리쿰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때쯤 동방과 서방의 관계는 사이가 매우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설명하자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크리소스토무스와 유독시아 황후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크리소스토무스가 유배를 떠났고 이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후도 유산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서방 로마 교황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교황은 크리소스토무스를 다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동로마 제국 황제 아르카디우스에게 내렸습니다. 로마의 대표단이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었으나 사절단은 도시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감금되었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스틸리코와 알라리크는 각자 일이 바빠 서로를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실권자 스틸리코는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 알라리크를 요긴히 써먹으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요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은 각자 동상이몽을 하며 화해를 했고 스틸리코는 군사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죽으면서 군사적 행동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동로마 제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황제 호노리우스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한다든지 아니면 아르카디우스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섭정으로 군림한다든지 등의 방법입니다. 알라리크는 서로마 제국에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스틸리코는 황제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로원을 설득했고 제국 전체를 꿀꺽하려는 야심에 점차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아닌 반달족 야만인인 스틸리코는 쿠데타로 인해 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라벤나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틸리코가 처형되자 야만족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짓눌려져 있던 증오심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서로마 제국 전역의 군대를 담당하던 야만족 병사들은 알라리크에게 도망가 합류했습니다. 제국의 충성을 바치던 이들이 이제 제국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라리크는 천운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틸리코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을 지켜줄 지휘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병사도 없었고 방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라리크는 408년에 로마 성벽 앞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재앙은 로마인들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된 로마 시내에서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한기와 영양실조가 도시를 덮쳤고 시민들은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를 애타게 기다렸으나 구원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방어군은 포위를 푸는 대가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알라리크는 순순히 로마를 떠났습니다. 알라리크는 로마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 종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가 아닌 도나우강 남쪽 영토를 서고트족의 땅으로 내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로마의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도 라벤나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던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는 이런 알라리크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이미 서로마 제국의 군대는 존재가 무의미했고 동로마 제국은 혼란의 와중인 상태였으며 갈리아, 브리타니아, 에스파냐의 지배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탈리아를 쳐부술 수 있는 알라리크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 조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노리우스는 이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알라리크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호노리우스는 백성들 따위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도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고 410년에 알라리크가 다시 로마로 오자 알라리크는 원로원의 협상과 보상금 제의도 거부한 채 마침내 고대 세계의 최대 제국이었던 수도 로마를 4일간 약탈하며 유린했습니다. 이어서 알라리크는 아프리카의 반란자 헤라클리아누스를 제거하고 이탈리아로의 식량 공급을 위해 아프리카로 남하하던 중 이탈리아 남부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자신 부족민들에게 안전한 땅을 찾아주지 못해서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455년에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이후 로마는 본래의 모습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방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의 왕이 된 동고트족 지배자 테오도리쿠스에 의해 라벤나로 옮겨졌고 테오도리쿠스는 동로마 제국에게
자신을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콘스탄티노플은 결코 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고트족, 훈족, 반달족, 프랑크족 같은 비로마계 세력에 점증하는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로마도 410년, 455년 두 차례나 약탈을 당하고 476년에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마저 폐위되었습니다. 또한 서방은 로마계와 비로마계의 종교와 실제가 통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비잔티움이 새로운 로마로 제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로마는 로마의 계승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를 계승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서방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위협받은 로마를 비잔티움 황제가 보호해주지 못하자 교황은 서방 군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교황에 의한 샤를마뉴의 서로마 황제 대관식으로 인해 기독교 제국이 양분되고 서유럽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의 이질화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들은 늘 로마의 수복을 원하며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로마의 라틴적 요소는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비잔티움은 점점 서방과는 멀어졌습니다. 비잔티움이 동방 제국들과 서방 제국들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서방의 라틴 문명은 현재 유럽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사가 현재까지 서구 중심적 맥락에서 쓰여지고 비잔티움의 역사가 왜곡된 것은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